안녕하세요. 노후사랑 채널에 오신 여러분.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한 소중한 정보를 가지고 왔습니다. 혹시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정말 특별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91세의 나이에도 현역 의사로 활동 중이신 김혜원 박사님의 건강 비밀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김 박사님은 60년 넘게 의사로 활동하시면서 스스로 실천해온 건강법이 있다고 하시는데요. 바로 매일 건강 비밀 부위 4곳을 관리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제가 91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환자를 볼 수 있는 건 이 4부위를 매일 꾸준히 관리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나이가 들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거창한 운동이나 비싼 영양제가 아니라 우리 몸의 작지만 중요한 부위들을 꾸준히 관리하는 것이지요. 김 박사님은 서울 시내에서 지금도 매주 4일간 진료를 보고 계신다고 합니다. 아침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하루 평균 25명의 환자를 만나고 계시죠. 대부분의 40대, 50대도 체력적으로 힘들어하는 일정인데 90대 노인이 이렇게 활발히 활동하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그 나이에 아직도 일을 하실 수 있나요? 라고 묻곤 하죠. 제 대답은 항상 같습니다. 비결은 없어요. 다만 작은 습관이 있을 뿐이죠. 김 박사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평소에 크게 신경 쓰지 않는 부위들이 실은 전체 건강을 좌우하는 핵심이라고 합니다. 그 4가지 비밀 부위는 바로 귀, 손가락 끝, 발바닥, 그리고 혀입니다. 이 4부위가 왜 중요한지, 그리고 어떻게 간단하게 관리할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단 5분만 투자해도 건강 나이를 10살은 젊게 만들 수 있는 비법이니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먼저 첫 번째 건강 비밀 부위인 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어느 장수마을의 장수 비결이 귀 마사지라는 얘기도 있지요. 귀는 단순히 소리를 듣는 기관이 아닙니다. 동양의학에서는 귀가 우리 몸 전체의 축소판이라고 봅니다. 귀에는 우리 몸의 모든 장기와 연결된 반사구가 있어요. 실제로 귀는 신체의 주요 장기와 연결된 약 200개 이상의 반사구가 있습니다. 이 반사구들은 각각 우리 몸의 특정 부위와 연결되어 있어 귀를 자극하면 해당 장기나 부위에 긍정적인 자극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김 박사님은 매일 아침 양쪽 귀를 3분간 마사지하는 것만으로도 혈액순환이 촉진되고 내장기관의 기능이 활성화된다고 합니다. 귀 마사지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양손의 엄지와 검지로 귀를 부드럽게 잡고 위에서 아래로 그리고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부드럽게 마사지하세요. 특히 귓볼을 자극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귓볼에는 뇌와 연결된 신경이 집중되어 있거든요. 이 간단한 귀 마사지만 해도 두통이 완화되고 집중력이 높아지며 불면증까지 개선된다고 합니다. 김 박사님은 60년 넘게 이 방법을 실천해 오셨다고 하네요. 저는 의대생 시절부터 시험 전에 항상 귀 마사지를 했습니다. 그때는 집중력을 높이기 위해서였지만 나이가 들면서 이것이 건강 전반에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어요. 지금도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귀 마사지입니다. 실제로 중국의 한 연구에 따르면 매일 5분간 귀 마사지를 한 노인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수면의 질이 23% 향상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기억력 테스트에서도 17% 더 좋은 결과를 보였다고 하네요. 특히 귀 마사지는 면역력 강화에도 큰 도움이 된다고 하시네요. 김 박사님은
91세 고령에도 감기 한 번 걸리지 않는 비결이 바로 이 귀 마사지라고 강조하십니다. 귀에는 면역 계통과 연결된 특별한 지점들이 있어요. 이 부분을 자극하면 자연스럽게 우리 몸의 방어 시스템이 활성화됩니다. 특히 요즘처럼 바이러스가 많은 시기에는 더욱 중요하지요. 귀 마사지를 할 때는 평소 귀를 자주 안 만지는 사람도 많아서 민감할 수 있으니 살짝 아프다 싶을 정도로 당기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또한 귀 마사지를 더 효과적으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바로 따뜻한 수건으로 귀를 감싼 후에 마사지하는 것인데요. 혈액순환을 더욱 촉진시켜 마사지 효과를 배가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저는 아침에 세수할 때 수건을 따뜻한 물에 적셔 양쪽 귀를 1분 정도 감싸줍니다. 그런 다음 귀 마사지를 하면 효과가 2배로 좋아요. 특히 겨울철에는 이 방법이 더욱 효과적입니다. 귀 마사지는 스트레스 관리에도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현대인들이 겪는 많은 건강 문제는 과도한 스트레스에서 비롯되는데 귀 마사지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의 분비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하네요. 하루가 무척 힘들었던 날에는 저녁에 귀 마사지를 한 번 더 해주세요. 특히 귓볼과 귀 뒤쪽을 중점적으로 마사지하면 스트레스가 놀랍게 완화됩니다. 이것이 제가 60년 넘게 의사 생활을 하면서도 번아웃 없이 일할 수 있었던 비결 중 하나입니다. 2번째 건강 비밀 부위인 손가락 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손가락 끝은 우리 몸의 에너지가 순환하는 마지막 지점입니다. 경락의 시작과 끝이 모여 있는 곳이죠. 이곳을 자극하면 경락의 흐름이 원활해지고 전신의 기혈순환이 좋아집니다. 동양의학에서는 손가락 끝이 특히 중요한 부위로 여겨집니다. 한의학에서는 손가락 끝에 여러 경락이 모여 있다고 보는데 이 경락들은 우리 몸의 주요 장기와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김 박사님은 손가락 끝 마사지를 하루에 단 1분만 해도 놀라운 효과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손가락 끝 마사지는 정말 간단합니다. 반대쪽 손의 엄지와 검지로 각 손가락 끝을 부드럽게 잡고 시계 방향으로 10회 정도 돌려주세요. 그 다음 약간의 압력을 주면서 손가락 끝을 3초 정도 누르고 떼는 것을 5회 반복하시면 됩니다. 특히 각 손가락은 서로 다른 장기와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엄지손가락은 폐와 대장, 검지는 위와 비장, 중지는 간과 담낭, 약지는 심장과 소장, 그리고 새끼손가락은 신장과 방광에 각각 영향을 준다고 하네요. 예를 들어 소화 기능이 약하신 분들은 검지 끝을, 심장 건강이 걱정되시는 분들은 약지 끝을 더 집중적으로 마사지해 주시면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신의 건강 상태에 맞게 조절하면 더욱 효과적이에요. 이 간단한 마사지만으로도 뇌 건강과 인지 기능 유지에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김 박사님은 특히 치매 예방에 효과적이라고 강조하십니다. 손가락 끝에는 뇌로 연결되는 수많은 신경 종말이 있습니다. 이 부위를 자극하면 뇌의 다양한 영역이 활성화되죠. 저는 환자들에게도 항상 이 방법을 알려드리는데 특히 기억력 감퇴를 걱정하시는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더불어 손가락 끝 마사지는 불안과 스트레스 해소에도 효과적이라고 하네요. 손가락 끝에는 부교감 신경과 연결된 지점이 있어서 이곳을 마사지하면 긴장이 풀리고 마음이 차분해집니다. 제가 오랜 의사 생활 동안 스트레스를 잘 관리할 수 있었던 것도 이 방법 덕분이에요. 손가락 끝 마사지에는 다양한 도구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김 박사님은 골무나 작은 실리콘 마사지기를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조언하십니다. 저는 가끔 실리콘 골무를 손가락에 끼우고 돌려주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면 더 효과적으로 자극할 수 있어요. 시중에 판매하는 작은 실리콘 마사지기도 좋은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손가락 끝뿐만 아니라 손가락의 각마디와 손바닥을 부드럽게 눌러주면 혈액순환이 개선되고 긴장이 풀리는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손가락 끝 마사지를 해주신 후에는 손바닥 전체를 가볍게 문지르는 것도 좋습니다. 손바닥에는 중요한 경혈점들이 많이 분포해 있거든요. 특히 손바닥 중앙 부위는 심장과 연결되어 있어 이곳을 자주 자극해주면 심장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일상생활 속에서도 손가락 끝 마사지 효과를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손가락을 많이 사용하는 활동을 하는 것인데요. 피아노 연주자나 타이피스트, 수공예가 등 손가락을 많이 사용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손가락 끝 마사지 효과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취미로 뜨개질이나 종이접기, 퍼즐 맞추기 같은 활동을 하시는 것도 매우 좋습니다. 저는 시간이 날 때마다 글씨 쓰기를 연습하는데 이것도 좋은 손가락 운동이 됩니다. 세 번째 건강 비밀 부위는 발바닥입니다. 옛말에 발이 건강하면 온 몸이 건강하다고 했습니다. 그만큼 발바닥은 제2의 심장이라고 불릴 만큼 중요한 부위입니다. 우리 몸의 모든 장기와 연결된 반사구가 발바닥에 집중되어 있어요. 특히 노년기에 접어들면 발바닥 관리가 전체 건강을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인체의 7천여 개 신경 말단 중 약 15%가 발에 집중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발은 신경계와 밀접하게 연결된 중요한 부위인 셈이죠. 김 박사님은 매일 저녁 잠들기 전 30초만 발바닥을 자극해도 수면의 질이 크게 향상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발바닥 마사지는 굳이 어려운 방법이 필요 없습니다. 간단히 발바닥을 테니스 공이나 골프공 위에 올려놓고 부드럽게 굴려주기만 해도 됩니다. 앉은 자세에서 30초만 양쪽 발을 번갈아 가며 해주세요. 요즘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발 마사지기로 마사지하는 것도 좋고 주부들이 설거지할 때나 요리를 하는 동안 발찌압판 위에서 하는 경우를 볼 수 있는데 매우 좋은 방법입니다. 발바닥 마사지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방법도 있습니다. 바로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근 후 마사지하는 것입니다. 하루의 피로를 풀기 위해 저는 자기 전에 따뜻한 물에 조격을 합니다. 물에 소금이나 오일을 한두 방울 떨어뜨리면 더욱 좋습니다. 10분 정도 조격을 한 후 발을 말리고 발바닥 마사지를 하면 효과가 2배로 좋아집니다. 발바닥은 부위별로 다른 장기와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발바닥 앞쪽은 머리와 목, 중앙은 내장기관, 뒤쪽은 골반과 하체와 연결되어 있다고 하네요. 특히 발 아치 부분은 척추와 연결되어 있어 이곳을 마사지하면 허리 통증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발 가장자리는 어깨와 관련이 있으니 어깨 통증이 있으신 분들은 발의 바깥쪽 가장자리를 중점적으로 마사지해 보세요. 특히 발바닥 중앙 부위는 신장과 연결되어 있어 이곳을 자극하면 노폐물 배출과 부종 완화에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나이가 들면 신장 기능이 저하되어 몸에 노폐물이 쌓이기 쉽습니다. 이것이 각종 성인병의 원인이 되죠. 하지만 발바닥 마사지로 신장 기능을 활성화하면 노폐물이 자연스럽게 배출됩니다. 제가 고혈압 약을 먹지 않고도 혈압을 정상으로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이기도 해요.
발바닥 마사지는 혈액순환 개선에도 큰 도움이 된다고 하시네요. 나이가 들면 혈액순환이 나빠져 손발이 차가워지고 여러 건강 문제가 생깁니다. 하지만 발바닥 마사지는 혈액순환을 촉진해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제 환자들 중에서도 이 방법으로 말초 혈액순환 장애가 크게 개선된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발바닥 마사지는 균형 감각 향상에도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이는 특히 노년층에게 중요한 효과인데요. 나이가 들면 균형 감각이 떨어져 낙상 위험이 높아집니다. 하지만 발바닥 마사지는 발의 감각 수용체를 자극해 균형 감각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매일 발바닥 마사지를 하시는 분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낙상 위험이 30%나 낮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또한 잠들기 전 발바닥 마사지는 수면의 질을 개선하고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중국의 한 연구에서는 발바닥 마사지를 일주일간 매일 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잠드는 데 걸리는 시간이 평균 15분 단축되었다고 합니다. 특히 불면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에게 매우 효과적이에요. 이제 마지막으로 네 번째 건강 비밀 부위인 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혀는 소화기관의 시작점이자 몸의 면역 시스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위입니다. 동양의학에서는 혀가 내장기관의 상태를 보여주는 창이라고 여깁니다. 혀를 관리하면 소화력이 좋아지고 면역력이 강화됩니다. 실제로 한의학에서는 혀의 상태를 보고 건강 상태를 진단하는 설진이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혀가 우리 몸의 건강 상태를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라는 것이죠. 김 박사님은 하루에 단 30초만 혀 운동을 해도 놀라운 효과가 있다고 강조하십니다. 혀 운동은 매우 간단합니다. 입을 다물고 혀로 입안볼을 좌우로 10회씩 밀어보세요. 그 다음 혀를 내밀었다 집어넣는 동작을 10회 반복하고 마지막으로 혀로 입천장을 쓸어주는 동작을 10회 하면 됩니다. 혀 운동은 다양한 방법으로 응용할 수 있습니다. 김 박사님은 더 효과적인 혀 운동 방법도 알려주셨습니다. 혀를 최대한 내밀어 코끝을 향해 올려보세요. 그 다음 턱 아래를 향해 내려보세요. 이 동작을 10회 반복합니다. 그 다음 혀를 오른쪽 귀, 왼쪽 귀 방향으로 번갈아 내밀어 보세요. 이 운동은 혀 근육을 전방위로 강화시켜 줍니다. 일본의 건강 전문가들이 개발한 혀 체조도 있습니다. 이 체조는 혀를 이용해 발음하기 어려운 단어들을 빠르게 반복하는 방법으로 혀 근육을 효과적으로 단련할 수 있다고 하네요. 일본에서는 파타카라라는 발음을 빠르게 10회 반복하는 혀 체조가 인기입니다. 이 발음을 할 때 혀의 다양한 부위가 움직이면서 효과적인 운동이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라타파카나 다라마바와 같은 발음을 빠르게 반복해 보시면 좋습니다. 이 간단한 혀 운동이 소화기능 개선과 함께 뇌 건강에도 큰 도움이 된다고 하시네요. 혀는 뇌와 직접 연결된 12개의 뇌신경 중 무려 5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혀를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뇌의 여러 부위가 활성화되죠. 특히 언어 능력과 기억력 유지에 큰 도움이 됩니다. 김 박사님은 특히 치매 예방을 위해 혀 운동을 적극 권장하신다고 합니다. 제 환자 중에는 90대 초반까지도 또렷한 정신을 유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공통점이 바로 이 혀 운동입니다. 혀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부위예요. 더불어 혀 운동은 구강 건강과 발음 개선에도 효과적이라고 하시네요.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구강 근육이 약해져
발음이 부정확해지고 음식을 씹거나 삼키는 능력도 저하됩니다. 하지만 혀 운동을 꾸준히 하면 이러한 문제를 상당 부분 예방할 수 있어요. 특히 최근 연구에 따르면 혀 운동이 코골이와 수면 무호흡증 개선에도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혀와 인두 근육이 약해지면 수면 중에 기도가 좁아져 코골이나 수면 무호흡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규칙적인 혀 운동으로 이러한 근육을 강화하면 증상이 크게 개선될 수 있어요. 실제로 8주간 하루 5분씩 혀 운동을 한 그룹은 코골이가 평균 59% 감소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렇게 혀를 이용해서 잇몸 마사지를 하면 침샘도 굉장히 자극이 돼서 침이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침 속에는 면역 성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침이 많이 나오는 것은 충치와 잇몸병에 좋다고 합니다. 평소에 입이 잘 마른다 하시는 분들은 하루에 생각날 때마다 여러 번 혀 마사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지금까지 김 박사님이 91세의 나이에도 건강하게 현역으로 활동할 수 있는 비결인 건강 비밀 부위 4곳과 그 관리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귀, 손가락 끝, 발바닥 그리고 혀. 이 4부위를 매일 5분만 관리해도 건강 나이를 10살은 젊게 만들 수 있다고 하네요. 나이가 들어가는 것은 막을 수 없지만 건강하게 나이 드는 것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제가 60년 넘게 의사로 활동하면서 깨달은 것은 건강의 비결이 결코 복잡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매일 꾸준히 실천할 수 있는 작은 습관이 가장 중요하죠. 김 박사님은 이 4가지 비밀 부위 관리법을 실천하는 이상적인 시간도 알려주셨습니다. 귀 마사지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손가락 끝 마사지는 점심 식사 후, 발바닥 마사지는 저녁 잠들기 전, 그리고 혀 운동은 양치질 후에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이렇게 일상 속에 자연스럽게 녹여 넣으면 꾸준히 실천하기가 훨씬 쉬워요. 특히 김 박사님은 이 방법들이 단순한 마사지나 운동이 아니라 우리 몸의 자연 치유력을 끌어올리는 방법이라고 강조하십니다. 현대의학은 놀랍게 발전했지만 그 어떤 약이나 치료도 우리 몸의 자연 치유력을 뛰어넘을 수는 없습니다. 이 4가지 방법은 우리 몸에 원래 있는 치유력을 최대한 끌어올리는 방법이에요. 김 박사님은 건강한 노후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꾸준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거창하고 특별한 방법보다는 매일 꾸준히 실천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5분이라는 시간은 누구나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이잖아요. 오늘부터 바로 실천해 보세요. 여러분, 오늘 알려드린 건강 비밀 부위 4곳 관리법 어떠셨나요? 귀, 손가락 끝, 발바닥 그리고 혀. 이 4부위를 매일 5분만 관리하면 건강 나이를 10살은 젊게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시간 내서 헬스장에 가서 운동하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쉽게 짧은 시간만으로도 건강을 지키는 방법이 있으니 꼭 오늘부터 실천해 보시고 변화가 있으시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이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오늘도 노후사랑 채널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